파이썬 오픈CV와 tkinter로 이미지 스캐너 제작하기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CV의 기초 중의 기초, 이미지 입출력을 배워볼 것입니다. 관련 함수인 imread와 imshow, 그리고 imresize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imread 함수입니다. imread를 이용하기 위해서 cv2를 임포트해주고 이미지를 읽어서 담을 변수 이미지를 선언해줍니다. imread의 파라미터로는 다음과 같이 imread 파일 네임 그리고 플래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인 파일 네임이란 읽어오고 싶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행되고 있는 파이썬 파일이 이미지 파일과 같은 경로에 있다면 이미지 파일의 이름만 적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지 파일의 절대 경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플래그란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 받아올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imread 컬러를 이용해주면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받아오겠다는 뜻이고, imread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하면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받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어온 이미지는 선언해준 이미지 변수 안에 numpy 행렬의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 행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mshow 함수입니다. imshow의 함수 파라미터로는 다음과 같이 타이틀, 이미지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타이틀이란 이미지를 띄울 윈도우 창의 이름으로 원하는 창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이미지라는 윈도우 창을 만들었고 그 이름은 윈도우 상단에 뜨게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이미지란 imread 함수로 읽어온 이미지 변수를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img라는 변수 안에 이미지 파일을 읽어왔으므로 그것을 적어주면 될 것입니다. imshow 함수와 같이 자주 쓰이는 기능으로는 wait 키와 destroy all windows가 있습니다. wait 키는 키보드 입력을 대기하는 함수로 0이면 키보드 입력까지 무한정 대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imshow를 쓴 후 wait 키 0을 해주면 키보드가 눌리기 전까지 계속 이미지를 띄운다는 뜻이 됩니다. Destroy all Windows는 윈도우가 출력된 모든 윈도우 창을 닫는다는 의미로 wait 키 상태에서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면 모든 윈도우를 종료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세 줄의 코드는 항상 같이 쓰이니 같이 써주도록 합시다. 읽어오고 싶은 이미지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땐 resize 함수를 이용해 크기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파라미터로는 읽어온 이미지 변수, 이미지 절대 사이즈, 이미지 상대 비율, 인터폴레이션이 있습니다. 절대 사이즈를 지정해주면 이미지를 그 크기에 맞춰 줄이거나 늘려줍니다. 100, 200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상대 비율 fx, fy를 지정해주면 이미지를 그 비율에 맞춰 줄이거나 늘려줍니다. 저의 경우 fx와 fy를 0.25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4분의 1 감소된 크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상대 비율을 지정해 주었다면 절대 사이즈는 0,0으로 둡니다. 인터폴레이션은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일 때 픽셀이 깨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인터 에리아를 사용해주면 이미지를 축소시킬 때 픽셀이 깨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채널입니다. imread를 이용해 이미지를 읽어오면 이미지를 행렬 형태로 받아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형태는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인 형태의 2차원 행렬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미지의 픽셀이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로 표현된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미지가 컬러 이미지라면 이 행렬 하나하나에 블루, 그린, 레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색상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이 중심 픽셀을 조회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값이 레드, 뒤에 있는 그린, 뒤에 있는 블루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라면 행렬 하나하나에 0에서 255까지의 값 중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중심 픽셀을 조회했을 때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에 있는 그 특정한 지점의 값이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색상 공간을 채널이라고 부르며 3채널이면 블루, 그린, 레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컬러 이미지, 1채널이면 흑백 이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의 채널을 확인하고 싶을 땐 numpy에서 제공하는 shape 명령어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선언한 이미지 변수에 shape 명령어를 붙여주면 반환값으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채널 수를 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 리사이즈라는 컬러 이미지에 쉐이프를 붙이게 되면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그리고 3채널 이미지이므로 3이라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리사이즈라는 변수를 흑백 공간으로 바꾼 이미지를 쉐이프를 찍어보게 되면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1채널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만 반환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흑백 이미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미지 이진화 기법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흑백 이미지를 0에서 255까지의 값을 모두 사용해서 그림을 표현한 것이고, 마지막 사진은 흑백 이미지를 0 또는 255의 값만 이용해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마지막 사진처럼 바꾸려면 옅은 회색은 하얀색으로, 진한 회색은 검은색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깔을 기준으로 흰색이라고 판단할지, 검은색이라고 판단할지 결정하는 임계값 또한 필요하겠죠.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0 또는 255의 값만 가지도록, 즉 완전 하얀색 또는 완전 검은색의 값만 가지도록 임계값을 찾고 변환하는 과정을 이미지 이진화 처리 또는 이미지 스레스홀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해 cv2의 스레스홀드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함수 파라미터로 읽고 싶은 이미지 변수 이름, 이미지 처리를 위한 임계값, 또한 임계값을 넘는 픽셀은 어떤 값으로 처리할지, 또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픽셀의 값이 128을 넘어서면 그 픽셀은 255, 즉 흰색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픽셀은 0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기법으로는 어댑티브 스레스홀드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작은 영역으로 나눈 후에 그 영역들에 대한 개별적인 임계값을 찾아 이진화를 적용해 처리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역에 대해서는 128의 임계치, 이 구역에 대해서는 140의 임계치, 이 구역에 대해서는 70의 임계치를 적용해서 이진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전에 그냥 스레스홀드 함수를 사용하면 하나의 임계치만 가지고 이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일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라면 이 전체를 0으로 처리해버리는, 즉
검은색으로 처리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를 이용하면 작은 이미지 영역마다 서로 다른 임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일부가 어둡더라도 전체가 새까맣게 처리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파라미터로 어댑티브 메소드, 즉, 이 작은 구역들에 대해서 스레스홀딩 밸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파라미터로 받고 스레스홀드 타입, 그렇다면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받고 블록 사이즈, 이 이미지를 스레스홀딩할 영역 사이즈를 어떻게 더 잘게 쪼갤 수 있는지를 파라미터로 받게 됩니다. 다음은 원본 이미지, 스레스홀드 함수 적용 시 이미지, 어댑티브 스레스홀드 함수 적용 시의 이미지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 존재해서 그냥 스레스홀드 함수를 이용해 줬더니 이미지의 밝은 부분이 전체가 흰색으로 처리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를 써주니 이미지를 작은 영역으로 나눠 그에 맞는 올바른 임계값을 찾아주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진화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총정리 코드입니다. 직접 타이핑해보며 복습해보세요.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